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애 대표님이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주제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주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부분에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끄면은 잘 보이나요? 괜찮나요? 아, 네, 그 정도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게 잘 안, 제가 안 해요. 네. 아, 예쁘게 보이려고. 네. 예, 그대로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게 상관없네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잘 안. 잘 안 보인대요. 다 켜져요. 네. 여기 화면보다 제가 더 중요하답니다. 아, 화면은 괜찮답니다. 불 다 네, 켜놔요. 다 켜주세요. 네. 네. 화면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아니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성애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저는 오늘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요. 제목부터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 말해보시겠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즐거워요. 네, 즐겁고 기분 좋고 우리 뇌가 막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도록 이렇게 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시간에 어떤 뭔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실물봐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 판이요? 네. 각도 좋아. 네, 각도 좋죠. 스토리 코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 코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토리 코치라는 이런 닉네임 혹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코치로서 어떤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성애고요. 이렇게 제가 뭘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냐면 이렇게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왜 이렇게 별을 넣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밤하늘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떠 있는 별. 점점 떠 있는 별에 막 이렇게 줄을 긋더니 그게 무슨 모양이다? 뭐 검은고 모양이다. 국자 모양이다. 뭐 이러면서 헤라가 제우스를 사랑을 했는데 질투를 해서 누가 누굴 사랑해 큐피트를 날려서 뭐 산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막 나라를 지었다가 건물을 부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저의 강의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렉 보셨어요? 네. 네, 슈렉 1 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네. 네. 혹시 제가 하다가 스토리가 틀리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슈렉 1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25분 정도 동안 접속사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해요. 접속사 하면 떠오르는 접속사 뭐 있으세요? 그리고 네. 나오신 그리고가 지금 7개나 적혀져 있네요. 또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네.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다 나왔습니다. 벌써 오늘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냐면 원래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강의 워크샵 그리고 그 스토리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인생 스토리텔링 그리고 기업의 제품이나 뭐 기업 창업 스토리텔링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죠. 그런 것들을 워크샵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 지금 보는 이런 건 프레지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영상 뭐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저희 사무실로 놀러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게임을 시켜드릴게요. 무슨 게임이냐면 보드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놓아가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연령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9살부터 성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연령대고요.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데 4명, 5명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이 낸 이야기를 이어서 그 다음 사람 이야기를 만들고 이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영화처럼 이야기를 쭉 판에 놓고 만드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게임이냐면 결말 카드는 각자 다른 결말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장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리하여 그는 오해를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결혼을 하여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다 다른데 자기의 결말로 끝나도록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룰은 벌써 설명 다 드렸는데 되게 쉽죠? 룰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게임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요즘 이런 게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되니까. 네, 이게 얼마나 뭐 문제가 없는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게임을 하면서 4명, 5명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게 돼요. 자기 결말로 이끌어가도록 끌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한 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한 편의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했어요. 조별로. 조가 여러 조가 있으면. 그런데 이야기는 똑같은데 어떤 조는 너무 그 이야기가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고요. 어떤 조는 너무 말이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책을 읽었다, 바다에 갔다, 바지에 똥을 쌌다. 계속 이렇게만 이어지고 마지막에 약간 억지스럽게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차이가 있나 봤더니 물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풍부하게 못 만든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적었던 서기가 접속사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재미있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속사 얘기 지금도 해드리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항상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슈렉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슈렉이 살고 있었는데 이 슈렉은 지중해에서 막 이렇게 뒹굴면서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슈렉은 평화롭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예요. 무슨 말이냐면 슈렉은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까 시간에 대한 강의를 저도 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그리고 오늘도 삽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먹습니다. 어제도 사랑을 하고 오늘도 사랑을 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이어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예요. 슈렉은 평화로운 마을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 항상 모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신화 원형에서 말하는 신화의 모든 신화, 재미있는 동화, 그리고 뭐 민담, 전설 이런 것들의 모든 시작 출발점은 안정된 세계에서 출발을 한다는 안정된 세계 구조거든요. 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네네. 그럼 뭐 위- 생겼네. 네, 접속사 뭐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런데. 네, 자. 어느 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제 전환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데 잘 평화로운 마을에 안정된 구조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가운데 그 안정된 구조를 탁 깨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슈렉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화 속에 있는 인물들이 슈렉 집을 막 쳐들어오죠. 기억납니까? 그 장면? 네. 막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슈렉이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왔을 때 슈렉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인물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평화를 깨는 그놈이 있어요. 있어. 있죠? 그 X도 있을 수 네, 있어요. 그 X는 죄송합니다. 네, 나의 평화를 빼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아주 조숙했던 탓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그때가 기억에 한 5월, 6월쯤 됐을 때 입학식을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하고 약간 싸웠는데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불편한 관계가 너무 불편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7살 때까지는 한 번도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의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누군가가 나타났구나. 물론 파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최초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인생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문제 덩어리 속에서 살게 되죠. 그것이 그런데 모든 스토리는 그런 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 데가 없으면 출발이 안 돼요. 스토리에서 그런데 이게 없으면
계속 평화로운 마을에 슈렉이 살았는데 진흙 가지고 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와서 진흙으로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스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스토리도 그런 데에서 출발합니다. 뭔가 파문을 일으킨 어떤 작은 씨앗이 탁 터지는 거죠.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찾아가죠, 이 사람을. 이 영주를 찾아갔더니 영주가 이 동화 속의 인물들을 다 쫓아내서 그 인물들이 슈렉 집까지 이렇게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주를 찾아가니까 영주가 나는 피오나 공주라는 공주를 구해야지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차저차해서 슈렉이 이 영주 대신에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가게 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출발을 한 거예요. 네, 모든 신화의 구조가 집 떠나는 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이야기가 안 되죠. 울타리를 열고 집을 떠납니다. 네, 백설공주도 그랬고요. 효녀심청이도 그랬고요. 모든 해리포터도 그랬고요.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안정된 세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파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출발을 하셨나요? 네, 슈렉과 함께 떠나볼게요. 자, 순탄한가요? 순탄하지 않죠. 네, 순탄하지 않습니다. 공주를 구하러 갔더니 이런 그 빨간색 용이 나타나요. 네, 그죠. 빨간색 용이 나타나서 공주를 쉽게 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아주 핵심적인 건데 갈등 구조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갈등이 있으면 왜 재미있냐? 사람들은 갈등 구조의 이야기를 듣거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때 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날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불난치를 부채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한번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자기소개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자기소개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거나 들으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이남 이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부산 앞바다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가 많은지 그죠?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첫 시작 스타트가 되게 저 어릴 적부터 저의 적은 가난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본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난했던 6살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 자, 일단 누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A 앞에 자기소개서와 B 뒤에 자기소개서 중에서 어느 것을 끝까지 읽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를 끝까지 읽고 싶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인사 담당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로 갈등이 있으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지는 이유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해결사로 태어난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를 내가 개입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보면서도 막 저기 막 그 못하 이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뛰지도 않을 거면서 막 그 드라마 보고 욕하죠. 제가 며칠 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잤는데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이 막 시끄럽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피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막 누가 죽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였겠습니까? 드라마. 네. 드라마.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 너무 재밌는 이야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쑥 이렇게 들어가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갈등 있는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혹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시련 무슨 시련이 있으셨습니까? 시련 아니라 시련. 부장님과의 마찰. 부장님과의 마찰입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시련이 있으셨습니까? 시련? 네.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걸 워낙에 승화를 잘 시키셔서 네.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풍성해지기 위한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한편의 영화거든요. 내가 그 영화를 막 볼 때는 해결하려고 망가짐을 쓰지만 나와서 보면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훨씬 재밌어지게 하는 뭔가 그런 지금 복서들 곳곳에 깔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네, 해결이 되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용을 이거 샹들리에 맞나요? 그걸로 묶고 이제 공주를 구출해냅니다. 뭔가 시련이 있고요. 그 시련을 해결하는데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그 다음을 연결해보세요.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도와주냐면 이렇게 아시죠? 고양이. 고양이와 당나귀가 도와줍니다. 시련이 있고 그 시련 해결하는데 조력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 가만히 보시면 해리포터의 조력자는 누구예요? 네, 헤르미온과 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내 이름 해그리드. 해그리드. 아니죠. 이름이 잘 생각이 네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 도와주는 세력과 함께 해결했습니다. 1차적인 고난이 있었고 1차 고난을 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슈렉이 재밌는 이유가 다른 동화에 비해서 훨씬 더 삶과 닮아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주를 얻고 그 영주에게 찾아가죠. 찾아가면서 계속 걷고 걷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짧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의 연속이에요. 사실 이 과정은 더 길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분이 나죠. 네. 눈이 맞죠? 네, 눈이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이 그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혹은 그러다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자꾸 만약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안 했으면 만약에 내가 어제 똥을 시원하게 쌌다면 네,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주죠. 그러나 만약에 뒤에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뭐 하였다면 점점점 동화책 끝. 말이 되나요? 이런 동화책 본 적 없는 것처럼 만약에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가 길어지거나 그러나가 길어지게 되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그 이후에 나의 결론을 나름대로 내고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와 그래서 사이에도 이렇게 그리고가 많아요. 많은지 한번 볼까요? 많죠. 네. 또다시 슈렉이 재밌는 이유는 또다시 그러나가 있고 그래서가 있고 그러나가 있고 그래서가 있어요. 하러 갔는데 바로 그 영주에게 그 피오나를 데려다주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죠.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 공주랑 이 얘랑 둘이서 밤에 하는 얘기를 듣죠. 원래는 공주가 예쁜 공주였는데 못생기게 변해서 그거를 하는 이렇게 얘기를 슈렉이 듣고 슈렉은 자기를 놀린다고 오해를 하죠. 수많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놈의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슈렉은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버립니다. 둘이 지금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2차 관문이 생기는데 보통 재미있는 이야기의 2차 관문은 1차 관문보다 고난이 훨씬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 말로 심장이 어떻게 쫄깃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쫄깃하게 되고 그것이 고난 뒤에 더 큰 조력자가 나타나고 더 강인의 제 정신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고 이 왕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슈렉이 이제 나타나서 슈렉이 이제 아까 전에 이 용이 원래는 나쁜 놈으로 나타났는데 용이 다시 조력자가 돼요. 혹시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당나귀를 좋아해서. 그렇죠. 네,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용이 여자였던 거예요. 당나귀. 네. 복선이 깔렸던 거죠, 그 시점에. 네, 내 인생에서 어제 일어난 사건이 10년 뒤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복선일지도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복선이 있었어요. 나의 조력자인 어떤 놈이 용을 사랑해서 용이 나의 조력자가 다시 된 겁니다. 자, 재미있는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 만약에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이 슈렉이 공주를 사랑을 하는데
공주가 못생긴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공주를 향한 진짜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못생겼다라는 걸 알면서도 공주와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업 워크숍을 갔는데 그 기업의 사구호를 사장님이 정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름 강의들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그거 우리 사구호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침에 딱 도착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이 좀 이렇게 깨어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번 하는 거 같았어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리가?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제가 동영상을 그냥 해볼게요. 좋아하는 남녀 그 고등학생 둘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중국 영화인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남자가 좀 이렇게 날라리게 공부하기 싫어. 남자가 공부를 하다가 여자가 이렇게 탁 치면서 너 공부 뭐 잘한다더니 이거 로그도 틀리고 지수도 틀리고 이거 다 틀렸잖아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쳐다보면서 껄렁껄렁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장담하는데 10년 뒤에 너 지수 로그 하나도 쓰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네, 지수 로그 몰라도 나는 아마 너보다 성공했을걸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그냥 씩 웃어요. 그 남자가 왜 못 믿겠어? 이럽니다. 여자가 아니 믿어. 근데 왜 웃어? 이러니까 여자가 그러죠. 그래 나도 아는데 삶은 원래 헛된 일도 많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캡처를 했던 거예요. 삶에는 원래 헛된 일도 많다라는 얘기가 와닿았어요. 삶에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직원을 뽑으려고 이렇게 채용을 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관계,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관계의 사람을 쳐다보면 이 세 가지의 잣대를 한번 들이대봅니다. 뭐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들이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잣대를 한번 들이대봅니다. 첫 번째 잣대는요.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보지 못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두 번째는요. 막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워해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러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이 안 나. 네, 세 번째는요. 생각이 안 난 경험. 어떤 원하는 것을 억울한 이유로 얻지 못해본 경험. 우리가 자기개발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요. 뭐 열심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10년 동안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다. 뭐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제가 이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스토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쭉 볼 때 그것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죽도록 열심히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다 얻거나 그 다음에 나는 항상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만 살아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 윤성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넌 치열하게도 살지 않겠다라는 거고 너는 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도 안 하겠다라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삶에는 헛된 일도 많은데 그리고 삶에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삶에는 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대려면 너무나 많은 변명을 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스토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그냥 저는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죠. 그리하여. 네. 그리하여 슈렉의 이야기는 끝나요.
슈렉의 이야기는 끝나지 마. 이렇게 끝난 슈렉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속편도 나왔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하나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얘기한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돌리는데, 신화, 그래서 원질 신화, 원형,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이제 기환이 되거든요. 왜냐면 다시 동그랗게 쭉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원래 자리라는 것은 한 단계 성숙한 평화롭고 안정된 어떤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단계 성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난 뭐 깨달았어. 요컨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해 보건대 난 뭘 깨달았어 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사상의 정립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이라서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본인이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는 스승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2013년 10대 뉴스라고 블로그에 제가 적은 걸 봤는데 2013년 10대 뉴스 2개의 큰 별이 지다 이거를 일본어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 이제 조금 이렇게 숙연하게 제가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 같은 해에 나에게 정말 큰 별인 두 분이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나의 삶에 주는 의미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어쩌고 좀 이렇게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사상이나 의미나 나만의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굴이 초록색이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추상적인 말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떤 하나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떤 과정,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스토리를 전달을 하면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는 예를 들면 이런 접속사죠. 자기소개서도 저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얘 들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접속사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같이 말해볼까? 시작. 왜냐하면. 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접속사가 왜냐하면이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방정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왜였어요. 왜? 계속 왜였습니다. 내가 그러나 다음에 왜 그래서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계속 그리고가 이어졌는데 그리하여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나는 지금 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나를 잘 생각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잠깐 했었는데 연극을 우리 극단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아동극이 돈이 되거든요. 왜냐면 유치원생들 단체로 받으면 돈이 돼서. 그래서 평소에는 성인극을 하다가 방학이나 이런 때는 아동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 역할을 막 하다가 아동극 시즌에는 아동극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연극을 보는 코드가 너무 달라요. 어른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요. 아이들은 보다가 뭐 예를 들면 이제 피노키오 이렇게 있잖아요. 피노키오가 이렇게 나와서 누가 뭐 있으면 이 피노키오가 아이들 보고 조용히 해야 돼,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들어가죠. 근데 그 인물이 등장하면 애들 어떡합니까? 혹시 같이 아동극 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이랑 같이? 애들 어떻게 해요? 저기로 갔어요!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다 말해주고요. 애들이 신기하게도 이야기 구조를 잘 알아요. 갑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비약 이런 거 일어나죠. 어떤 기승전결에서 기 다음에 바로 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보지 않고 뭐라고요? 이상해! 이러면서 진짜 신기합니다. 왜냐면 왜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고 그거를 아이들은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런 접속사들로 하나의 덩어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있는 접속사만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왜냐하면 네, 이것이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접속사들이고요.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나의 인생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을 때 그 사건을 이렇게 동그라미 원에다가 나의 그리고는 어떤 장면이었는지 이 슈렉에 있는 이 장면 대신에 나의 장면을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리고 계속 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중에서 굳이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다라면은 이건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강조드렸지만 다시 한 번만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조합을 해서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훌륭한 그런 영화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키워드였다면 이것이 어제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왜냐하면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왜냐하면.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런 거. 너의 존재 의미는 뭐니?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인생 재미있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을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붙였다가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저 깃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슈렉을 보면서 와 재밌다. 막 슈렉 캐릭터 사 모으고요. 슈렉이 뭐 세계적으로 뭐 얼마를 벌었네, 뭐 어느 나라에 수출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나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참 재미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